네, 안녕하세요. 저는 M1반 이재원입니다. 저의 재수성공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수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심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가 계속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감에 많이 시달렸어요. 그리고 먼저 대학을 붙은 친구들에 대한 부러움도 많이 느꼈습니다. 분명 그 친구들도 그거에 맞는 노력을 해서 대학에 붙은 것일 텐데도 그냥 부럽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또한 어쨌든 버티면 성적이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연수를 해보시면 아는데 버티는 것도 힘들고 성적이 오르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실제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현역 때와 대비해서 연수 때 정말 아주 향상된 성적을 받는 사람들은 3에서 4%에 불과하다고 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현역 때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의 성적을 받고 이 학생이 아닌 나머지 학생들 중에서는 인생 최악의 성적표를 받고 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N수 이꼴 성적 향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다. 4%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제가 실제로 했던 시기별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3수를 했는데요. 두 번 다 1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에는 저는 기출 분석을 거의 위주로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실전 감각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니까 학원에서 주는 모의고사를 제때제때 풀었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에는 마찬가지로 기출 분석을 하면서 선생님과 육모 분석을 했어요. 이 분석이라는 활동은 저 같은 학생이 보는 시점하고 선생님들이 보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과 같이 하는 것을 더욱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때까지도 아직은 파이널이 아니고 내공을 길러야 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학원에서 주는 모의고사만을 풀었습니다. 마지막 파이널 기간 9월 이후에는 기출 분석하고 선생님과 국어 분석하고 풀 수 있는 모든 모의고사를 풀었어요. 여기 학원에서 주는 다양한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제가 따로 구매를 해서 토요일같이 하루를 잡아서 풀로 푸는 형식으로 풀었습니다. 전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기출 분석입니다. 보통 학생들은 기출 분석을 초기에만 많이 하고 뒤로 갈수록 안 하는 경향이 많은데 저희는 평가원이 낸 문제를 푸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출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평가원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왔었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강북 청소의 장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학원은 100% 선택 수업제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가 어떤 반에 속해 있든 원하는 선생님의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학원에서 정해준 필수 시간표가 아니라 선택 시간표, 내가 임의로 짤 수 있는 시간표다 보니 분명히 나한테 필요한 수업인데도 놓치는 수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시간표를 짤 때도 선생님과 함께 상담을 통해서 시간표를 짜는데 그때 나한테 진짜 필요한 수업이 무엇인지 제대로 생각해서 차분하게 시간표를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전략 담임 선생님과의 매주 상담입니다.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한 20분 정도의 시간을 내서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합니다. 이때는 제가 어디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지, 요새는 막 부모님이나 친구들한테도 말하기 어려운 힘든 일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대부분 물어보십니다. 이게 선생님마다 다르신데 저희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때 특수안에 나오는 수학 문제들을 임의로 골라가지고 테스트를 보기도 하셨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실력 있는 강사진입니다. 여러분이 입시학원 하면 사실 강남 대성이나 약간 그런 쪽을 더 많이 생각하실 텐데 저희 학원에도 실력 있는 강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재수와 삼수 모두 이곳에서 진행했는데 재수 때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곳에 돌아온 것은 강사진들의 실력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번째 장점은 지도 선생님들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지도 선생님들은 교시든 쉬는 시간이든 돌아다니면서 떠들거나 다른 친구들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를 하는 학생들을 계속 단속하고 조는 학생들 깨워주시고 계속 이렇게 해주십니다. 여기에는 적지 않았지만 강북청솔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십니다. 원래 저희 학원은 국어 콘텐츠의 경우
한 수와 계약을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콘텐츠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국어에서 이감이 가지는 그런 위상이 있으니까 나는 국어로 이감도 수업을 받고 좀 풀고 싶다라는 요청이 많아가지고 올해부터 그러니까 23년도부터 국어 역시 이감 역시 컨텐츠에 포함이 돼서 수업도 진행합니다. 얼마나 학생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주려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땄던 저의 시간표이고요. 이것은 그 성적에 따라서 다른 교재가 제공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전략 담임 선생님들이 어떤 일을 해주시는지를 보여주는 페이지고요. 제가 23학년도에 받았던 성적 증명서입니다. 근데 이거는 뒤에 실제 비교하는 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로 한번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탐구는 11로 되게 올랐는데 아쉬운 부분이 보이시죠? 국어랑 영어. 제가 여기서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번에 국어 선택 과목에서 매체는 아예 마킹을 못했고요. 언어도 마킹을 일부 못했습니다. 진짜 보고 망했다 약간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고 정말 뛰쳐나오고 싶었어요. 근데 아직 3개 영역이 남았잖아요. 수학, 영어, 탐구. 그래서 어떻게 삼합 최저라도 맞추면 어디라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멘탈을 부여잡고 시험을 봤습니다. 실제로 저걸로 최저를 맞췄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삼수를 하든 그러니까 몇 수를 하든 이런 실수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모든 시험을 독립적으로 생각해야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절대평가로 바뀐 이후 학생들이 가장 경시하는 과목 중에 하나인데요. 영어 자꾸 경시하시면 저처럼 수능 때 가서 처음 받는 성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89점으로 2등급이 떴는데 이게 아쉽다는 것을 그냥 성적표 봐서는 알 수 없으니까요. 이건 제가 3수 만에 받은 합격 증서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N수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의 조언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는 이미 내가 원하는 성적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하면 그대로 하시면 되지만 정시 경험이 부족하다든지 분명히 하고 있는데 성적이 오른다기보다는 떨어지는 쪽에 가까운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의 조언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은 성적이 빠르게 오르지 않는다고 불안해하지 않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N수를 통해서 성적이 오르는 건 되게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되게 천천히 올라요. 이게 원래 잘하던 학생일수록 되게 천천히 오르는데 이게 빠르게 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막 불안해하고 역시 잘못하고 있나 봐 하면서 방향을 바꾸고 하면 이게 더 혼란이 가중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는 역시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하셔야지 나중에 원하는 성적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새벽 공부 등으로 루틴 깨지 말기입니다. 학생들이 새벽에 뭔가 조용해서 공부가 잘 된다든지 아니면 오늘 학원에서 좀 불충분했던 것 같아 하면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셔틀을 타기 위해서는 새벽 6시에 일어났어야 했고 집에 돌아가면 밤 11시 정도였거든요. 이게 충분히 피곤한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를 더 하다 보면 다음날 계속 졸기밖에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루틴을 깰 바에는 학원에 있는 시간 동안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집에 가서는 바로 쉬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모의고사에 1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모의고사에 1위 하는 게 정말 의미가 없는 게 그 입시판에서 은어로 수미잡이라는 은어가 있잖아요. 수능 미만은 의미가 없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지 N수를 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 쭉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23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갔어. 우리 지금
친구한테 질문하실 게 혹시 있는 분들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따가 질문하는 시간까지 같이 좀 받을게요. 한 명 더 우리 얘기를 하고 주영이 나와서 참 얘기할래.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곳 강북청설학원에서 2024학년도 대수능을 준비하고 수시 전형으로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에 입학하게 된 박주형 학생입니다. 네, 우선 이제 예비 재수 N수를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12월에서 1월 넘어가는 이 시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작년 이맘때 재수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하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게 막 떠오르는데요. 제가 재수를 이제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고 여기 강북청설학원에서 어떻게 재수를 했으며 제 성적이 어떻게 올랐는지 한번 소상하게 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 네, 우선 저는 그냥 대한민국의 여느 고3과 같이 수시 파이터였습니다. 오직 학교 생활 기록부에서 내신 그리고 비교과를 열심히 챙기고 수시만을 향해서 달려갔던 그런 학생이었는데요. 우선 저는 수시로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앙대, 건국대 이렇게 6개를 썼었지만 1차는 모두 붙고 2차에서 모두 떨어지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시 성적표를 막상 받아보니까 제가 수시로 썼던 이 최상위 대학 라인하고는 너무 괴리가 큰 낮은 라인의 대학들이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제 정시 성적으로 나왔던 데가 건동 홍숙 라인에서 건국대마저도 나오지 않는 정말 괴리가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괴리가 심한데 내가 가서 만족을 하고 다닐 수 있을까? 아니면은 내 먼 미래에 내가 후회를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해서 저는 이제 후회 없이 재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재수를 할 때 독학 재수와 재종반을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1월부터 2월까지는 제가 독학 재수를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있는 독서실에 등록을 하고 이제 제 스스로 나름대로 오전 7시에 일어나서 저녁 10시까지 공부를 하겠다라고 루틴을 세워서 열심히 계획을 실천해 보려고 했지만 1월과 2월 주변에서 대학을 합격한 친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야, 술 먹자 이러면서 계속 친구들의 권유로 이제 뭐 하루 정도 빼고 이틀 정도 빼고 뭐 오늘은 괜찮겠지 내일 더 많이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루 이틀을 계속 빼다 보니까 점점 루틴이 망가지고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건가 술을 먹고 있는 건가 헷갈릴 정도로 이게 재수가 의미가 있을까? 이러다가 내가 정말 삼수까지 하게 되지 않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월, 2월에 시간을 허비했던 게 너무 아까웠습니다. 이곳 강북청설학원에 그 조기 선발반에 빨리 등록을 했더라면은 조금 더 성적을 높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했던 실수는 이제 예비 재수생들께서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월부터 11월까지는 저는 이곳 강북청설학원에서 재수 정규반으로 등록을 하고 모두 다녔었습니다. 아까 앞에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제 작년 수능 성적표입니다. 국어 보시면은 2등급, 수학 2등급, 영어 3등급, 그리고 가장 눈에 띄죠? 화학이 5등급이었습니다. 화학 성적이 얼마나 심했었냐면은 원점수로 23점이 나왔었습니다. 거기에 5등급에 100분이랑 표준 점수가 1점밖에 차이가 안 나서 친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야, 글자 가려놓고 오면 뭐가 뭔지 모르겠지 이런 식으로 장난도 치고 그 정도로 정말 심각한 성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국어 1, 수학 1, 영어 2, 그리고 저는 중간에 과목을 바꿨어요. 화학에서는 도저히 승부를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생명과학은 2. 올해 생명과학 점수는 이제 43점, 그리고 2등급 100분위는 89 이렇게 올렸습니다. 충분히 이제 중간에 선택 과목을 바꾸더라도 저는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가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선택 과목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도 한번 이제 내가 이 과목에서 도저히 승부를 못 보겠다 그러면은 바꿔보시는 것도 저는 적극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두 개 학년도 성적을 비교해 보면은 모든 영역에서 저는 성적이 올랐습니다. 비록 제가 수시로 합격을 하긴 했지만 지금 보시는 이 100분이 284점으로 제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똑같은 과에 진학할 수 있는 그런 성적이 나왔습니다. 제 재수 생활이 이제 요 곡선에 딱 비유할 수 있는데요.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작년 수능은 굉장히 처참했어요. 아까 보셨듯이. 그래서 이제 3월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처음 보는 가장 중요한 평가원 모의고사 6월에 있죠. 6월 모의고사에서 저는 등급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생명과학을 처음 했었기 때문에 1, 1, 1, 생명과학 4등급, 지구과학 1등급 이렇게 돼서 성적이 갑자기 눈에 띄게 이렇게 모두 올랐어요. 그래서 이 우매함의 봉우리 정상에 올라섰습니다. 야, 나 이제 이렇게만 하고 생명과학 조금만 더 하면은 이거 수능 때 이렇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11111. 야, 이러면은 뭐 지방 약대고 서울대고 다 뚫을 수 있겠다. 정말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 부족한 점이 점점 보이기 시작했고 이제 그냥 관성대로 문제를 그냥 막 열심히 풀어 제끼기만 해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7월, 8월 때 느꼈습니다. 7월, 8월에 또 중요한 시험이 하나가 있죠. 바로 사관학교 시험입니다. 사관학교도 수능이랑 유형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재수생들, 현역들은 많이 보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국어, 영어, 수학 유형이 수능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때 사관학교 1차를 통과하긴 했지만 근데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6월에 비해서 원점수도 좀 많이 떨어졌고 틀린 개수도 많아져서 자신감이 많이 하락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제 부족한 점이 뭔지를 찾아내고 점점 보완을 해가면서 9월 달에는 다시 조금 더 오르더니 저는 수능에서 이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이 재수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재수를 하시게 될 때 멘탈이 무너지면은 그 재수 생활은 끝이다. 뭐 이런 이야기 주변에서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멘탈 관리가 정말 재수 1년 레이싱 동안 중요한데요. 제가 했던 멘탈 관리 방법은 우선 첫 번째, 저는 3월 이 학원 들어올 때부터 SNS를 모두 탈퇴했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 주변에 대학 간 친구들이 합격증을 찍어 올리질 않나, 3월 4월에 MT 가서 노는 걸 찍어 올리지 않나, 그런 사진들을 보고 있으면 제 스스로 난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난 쟤들이랑 똑같은 학교 생활을 했는데 왜 나만 패배자인가? 이런 자괴감에 빠져서 슬럼프에 빠질 수 있을까봐 저는 그냥 일찍이 모두 탈퇴하고 친구들과 소통을 거의 다 끊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정말 강조하는 건데요. 완급 조절입니다. 재수 처음 시작할 때에는 정말 열정이 이만큼 치솟아서 나 하루에 14시간씩 공부할 거야 이러면서 막 1월, 2월부터 하루에 14시간씩 잠도 줄여가면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분명 7월, 8월 여름 때 가서 더위에 지치고 또 체력도 고갈되고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일주일 정도 그냥 허상세월 보내는 그런 날이 분명 오게 됩니다. 그래서 1월부터 완급 조절을 잘 하셔가지고 수능 막바지에 마지막 파이널 스퍼트를 탁 터뜨려서 수능 때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완급 조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모의고사는 연습일 뿐이다. 수능을 보기 전까지 이곳 강북청설학원에서는 이투스 전국 모의고사를 비롯해서 교육청 모의고사 그리고 평가원 모의고사 되게 여러 개를 보게 됩니다. 매월 모의고사를 보고 성적표를 받아봄으로써 현재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내 성적으로는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으며 이런 진단 리포트를 받아보실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 성적이 어떤 달에는 정말 잘 나왔다가 어떤 달에는 조금 떨어졌다가 어떤 달에는 갑자기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막 성적이 가끔 요동칠 때가 있어요. 이런 성적에 절대로 감정을 내어주지 말자라는 게 제 의견이었습니다. 여기 잘 올라갔다고 해서 감정을 내어주는 순간 그 다음 시험 또 이렇게 망하게 되어 있고 여기서 절망하게 되면은 더 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모의고사는 내가 아직 이만큼이 부족하구나, 아직 이쪽 부분이 약하구나, 이런 것을 점검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공부한 시간에 정말 집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막 하루 순공 시간, 순수 공부 시간의 줄임말이죠. 하루 순공 시간이 나는 막 열 몇 시간이다. 이런 걸 막 친구들하고 공유하면서 어깨 뽕이 이만큼 막 가득 차오르고 막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공부한 시간보다는 시간이 짧더라도 얼마나 밀도 있게 집중 있게 했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정말 압축적으로 초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3월 달에 이제 수많은 재수학원들을 많이 알아봤어요. 근데 특히 제가 이제 이 강북 청소학원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보시는 것 같이 콘텐츠가 정말 다양합니다. 아까 전에 앞에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투스 자체 콘텐츠뿐만 아니라 국어계에서는 이감이라고 하는 콘텐츠가 지금 업계 1위입니다. 또한 한수, 업계 2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콘텐츠들 더불어서 혹시 수학 영역의 한석원 선생님이라고 아십니까? 네, 그 선생님의 모의고사도 우리 학원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실전 연습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학원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나만의 시간표를 짤 수 있다. 이게 정말 강점이었습니다. 다른 이제 주변에 노원역 근처에 있는 강북 메가스터디 학원 아니면 이 밑에 층에 있는 러셀 학원 같은 데 설명이 들어보시면은 이런 학원들은 이제 커리큘럼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3월부터 6월까지는 기본 개념 수업으로 모든 시간표를 도배해 놓는다든가, 그리고 7월부터 9월까지는 실전 문제풀이, 그 다음에 10월, 11월 이때는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일률적으로 모두 정해놓기 때문에 원하는 시기에 제가 원하는 수업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곳 강북청소학원에서는 3월부터 6월 사이에도 모의고사 수업, 실전 문제 풀이, 그리고 개념 수업을 모두 깔아놓기 때문에 현재 내 위치에 맞게끔 선택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게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불어서 강제 수업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사이에 비어있는 시간 보이시죠? 이런 시간들은 자기가 자습으로 충분히 시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습 시간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하고 싶어서 이곳 학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강북청소학원은 수업하시는 선생님과 전략담임 선생님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른 재수학원 가시면 이제 수업하시는 선생님께서도 담임반에 들어가신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는 전문 이제 컨설턴트 분들께서 제 1년 생활을 모두 책임지고 지도해 주시기 때문에 학습 상담뿐만 아니라 제 멘탈 상담, 그리고 뭐 그냥 진짜 정말 짜잘한 이제 고민 상담 같은 것도 모두 들어주십니다. 솔직히 이제 재수를 하시게 되면은 집에서 학부모님들과 함께하는 시간보다는 이곳 강북청소학원에서 담임쌤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집에 가면은 10시에 뭐 집 귀가하고 밥 먹고 잠들고 눈 뜨고 학원 오면은 이제 부모님과 인사하고 이런 시간이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거의 14시간 30분 정도를 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강북청소의 담임쌤과 이제 벽을 허물고 모든 것을 거의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거의 제 2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아버지 어머니 존재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정말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실 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급 조절 제일 중요합니다. 재수랑 엔수는 마라톤 경기다라는 비유를 적어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반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었다가 하반기에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완급 조절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곳 강북청소학원에 만약에 오시게 된다면은 강북청소는 이제 아까 시간표를 내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끔 이런 친구들이 생겨요. 나는 자습하는 게 효율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수업을 막 마음대로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자습을 하루에 막 10시간씩 도배를 해놓는데 상반기에는 오히려 수업을 듣고 내가 부족한 개념을 채우는 것이 더 학습 효율이 좋기 때문에 상반기에 수업을 좀 많이 몰아서 듣고 하반기에 자습을 충분히 해도 괜찮으니까 너무 이렇게 막 자습에만 몰두하지 말고 수업도 적절하게 병행하면서 같이 듣자,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문제를 풀어 제끼는 데 급급해하지 말자. 풀어 제낀다. 무슨 소리냐면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문제집을 여기 이만큼 쌓아두고 이번 주는 이거 2권 끝낼 거야. 다음 주까지 몇 권 풀고 다 갖다 버립니다. 틀린 거를 펼쳐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의미 없이 양치기로만 막 승부를 하려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미 없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 제낀 다음에 채점하고 틀린 거 버리고 하면은 제가 아는 문제만 더 잘 풀게 되고 모르는 문제는 끝까지 못 풀게 돼요. 그래서 알맹이가 없이 양치기 하지 말고 좀 내실 있게 틀린 걸 다시 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능 제1교시 국어 영역이죠. 국어 영역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교시는 컨디션 영역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무너지면은 재수 생활에서 정말 힘들어지게 됩니다. 시간도 허비하게 되고 이제 더 뒤처진다는 막
압박감도 가져지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정말 힘들어져요. 그래서 언제나 몸 건강, 마음 건강을 먼저 챙기고 재수 생활에 임하자. 네. 여기까지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질문 받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원이도 같이 나올까? 혹시 학생들 얘기 들으면서 궁금하신 내용들, 학생들이 직접 이런 거 좀 물어보고 싶다 이런 얘기 말씀들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세요. 학생들한테 직접. 예. 네. 내신 성. 제 내신은 1.15였습니다. 저는 광역단위자사고 선덕고등학교에서 2.4 나왔습니다. 예, 두 친구는 다 논술 아니고 학종, 교과 이렇게 합격을 했습니다. 저희 학원에 아까 112건의 논술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112명의 논술 중에서 70명은 논술로 합격했고요. 수시 합격 중에서. 그리고 한 40명 정도는 학종, 그 다음에 교과 이렇게 합격을 했습니다.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월 달에 입학하면 모든 학생을 다시 걷습니다. 3월 달 학생을 다시 다 걷어서 저희 담임들이 컨설턴트들이니까 학생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다 검토해가지고 수시 얘기는 학생들한테 8월 달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써야겠다 속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 학생들한테 8월 달에야 수시 얘기를 꺼내요. 그 전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친구들이 이제 재수하면 학생부를 다 수정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쓸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수시 얘기를 빨리 꺼내면 수능에 대한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져요. 그래서 최대한 늦게 해서 8월 달에 이제 수시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물론 논술을 준비해야 될 친구들은 미리미리 논술 준비에 대한 조언들은 미리미리 합니다. 또 다른 거 질문하실 분들 없으신가요? 자, 그럼 두 학생 우리 수고했고 박수 한번 쳐주시죠. 어려운 얘기 해줬는데.